왜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? 죄가 몇 개 되는지 세보고 있었어요. 주거침입 상해죄가 성립할 것 같고 특수상해 변호사는 형사처벌 받으면은 기싸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기싸움만이 아니라 실제로 감정이 상해서 막 화를 내시는 변호사님도 계세요. 일단 저는 법정 장면만 나오면 몰입이 안 돼요. 연극 배우처럼 연기를 하고 막 변호사들이 말 잘 못합니다. 안녕하세요, 김형규 변호사입니다. 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들 모습하고 법정 장면이 실제 모습과 얼마나 비슷하고 또 다른지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미계에선 변호사 이름 뒤에 SQ를 붙입니다. 에스콰이어, 변호사를 존중하는 의미의 존칭이죠. 처음 들어봤어요, SQ라는 말. 예, 뭐 영미계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10년째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. 저희는 보통 이제 뭐 변호사님, 뭐 신입이든 수습이든 원로 변호사님이든 간에 다 변호사님이라고 칭합니다. 근데 이제 서로 편하게 부를 때는 무슨 변, 선배가 후배 변호사를 부를 때 김변 오늘 회의 좀 할까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. 이 드라마 제목도 변호사 드라마라고 해서 보긴 했는데 이 에스콰이어가 변호사를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.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틀 연속 무단결근에 머리도 못 말리고 지각한 신입. 무단결근 아닙니다. 할 말 있으면 인사과에 가서 하시고. 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? 지 멋대로네. 재밌네요. 일단 이렇게 무단 결근하면 안 되죠. 어서 변호사님이면서 동시에 수습기관에 있는 변호사님이 이렇게 무단 결근하면 크게 혼이 날 겁니다. 징계도 뭐 경우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요.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강효민 변호사님이 자문 의뢰를 받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신 거예요.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합니까? 아니면은 왜 저희 그 의뢰인이나 아니면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귀찮게 굽니까?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현실에서는 곤란한 일입니다. 피의자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예, 있습니다. 소리는 안 지르셔도 됩니다. 말씀하세요. 제가 잠시 앞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? 수습 변호사는 독자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변호인이 될 수도 없고 참가만 할 수 있어요. 뒤에 가서.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인 거죠.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발언을 하거나 발언 기회도 주어지지 않지만 법정에서 변론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. 시간 관계상 판사님 입장에서도 그 하루에 진행하는 모든 사건들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현상신문사 황 기자, 그쪽 회의인가요? 네, 합의하시죠. 어떠한 언론에도 본 사건이 보도돼서는 안 됩니다. 예, 뭐 많이 합니다. 개인과 개인의 사건에서는 드물지만 이 사건처럼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하거나 뭐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론전을 하는 경우도 있죠.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가 많이 되다 보면 판사님들도 이제 그 뉴스를 보시니까 아무래도 판사님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론전이나 언론의 보도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을 소송에서 동원하기도 합니다. 민국이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건 아닙니까? 저렇게 아이를 망쳐놓고 남탓까지 합니까?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근데 증인신문에서는 우리 드라마에서처럼 막 이렇게 증인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사실관계만 질문을 해야 돼요. 어머니의 자격이 있습니까? 라든가 공격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판사님이 제재를 하게 됩니다. 이게 또 드라마니까 이렇게 변호사님이 나와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앉아서 증인도 앉아 있고 변호사도 앉아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찾아가서 때려요? 그걸 왜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? 저 이 장면 보면서 죄가 몇 개 되는지 세보고 있었어요. 일단 주거침입, 그 다음에 폭행인데 이제 실제로 많이 다쳐서 상해죄가 성립할 것 같고요. 화분 깨진 걸 들어가지고 사용했으면 이제 특수상해까지 성립할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.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봐주는 거 하나도 없고요. 오히려 더 세게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. 거기다가 변호사는 형사처벌 받으면은 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. 오히려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얻어맞는 의뢰인이 이렇게 화분 깨진 걸 들어가지고 칼을 찍잖아요.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될 소지가 더 커요. 왜냐하면 계속 얻어맞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도 굉장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. 그래서 몇 년 차라고요? 1년 차입니다. 삐약삐약 새싹이구만. 자신 있나봐요. 새싹이죠. 1년 차를 이런 중요한 자리에 보낸 걸 보면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검사님들 찾아가서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.
잘 안 만나주세요. 뭐 바쁘기도 하지만 피해자 혹은 고소인, 고발인 이런 쪽은 그래도 가끔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피의자 이쪽 변호인들은 잘 안 만나줍니다. 뭐 만나도 사실 할 얘기가 이렇게 뭐 뻔하니까. 근데 만나보면 검사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잘 대해주시죠. 여기서도 문제는 수습 변호사님이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주인공이다 보니까 검사님을 만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. 제가 에스콰이어 드라마 보다가 제일 이제 현실과 안 맞다라고 생각된 건 이진욱 배우입니다. 서초동이나 아니면 로펌에는 저같이 생긴 아주 평범하게 생긴 변호사들이 많습니다. 잘생긴 변호사님들은 저는 법정이나 아니면 서초동에서 못 뵌 것 같아요. 변호사님들이 다 배지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. 대부분의 변호사님은 배지 안 하세요. 귀찮기도 하고 또 뭐 내가 변호사다 이러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저런 배지가 있었구나. 근데 또 이 드라마 보면서 이상했던 거, 이 드라마 속 세계에는 법무법인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. 율림하고 리엔서. 항상 그 상대방이 같은 법무법인이고 담당 변호사님도 같아요. 맨날 다른 로펌을 만나거든요. 다른 변호사님 만나면은 뭐 신사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변호사끼리 기싸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기싸움만이 아니라 실제로 감정이 상해서 막 화를 내시는 변호사님도 계세요.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는 어차피 법률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막 언성 높이고 뭐 몸싸움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배지를 사지 않으면 법원 입장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? 그런 거 아닙니다. 근데 요새는 이제 법원에 들어갈 때 아무래도 법원에서 사건 사고가 좀 많다 보니까 검색을 좀 철저히 해요. 그래서 일반인들은 몸수색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그 엑스레이로 가방 검사하고 몸수색까지 하고, 변호사들은 가방 검사를 하는데 몸수색은 봐줘요. 그거 봐주려면 변호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신분증 딱 보여주면은 변호사님이십니까? 이러면서. 영화는 그래도 좀 다른데 드라마의 특성상 되게 화려하잖아요. 근데 뭐 여기 저희 사무실 와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 되게 건조하거든요. 저희는 건조하고 조금 팍팍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실제로 국정 드라마 네. 좀 좋아하시는지? 아니요. 아니, 아니 드라마는 잘 안 봐요. 근데 뭐 법정물 영화는 잘 보죠. 드라마는 사실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. 드라마는 이렇게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. 한국 드라마에 빠지는 로맨스와 심파가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약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떠신 것 같으세요, 변호사님 보시기에? 재밌게 봤어요. 근데 변호사들이 보다 보면 의사들이 의학 드라마 볼 때 느끼는 당혹감을 변호사들도 그 법정 드라마 볼 때 느낍니다. 현실하고 많이 다르거든요. 몰입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? 일단 저는 법정 장면만 나오면 몰입이 안 돼요. 법정 장면이 현실하고 너무 달라서 변호사들이 그렇게 막 일어서서 막 연극 배우처럼 연기를 하고 막. 근데 다를 수밖에 없죠. 서면으로 다 공방이 이루어지고 법정 가서는 절차만 얘기하고 대부분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나버리는 이 재판을 보여주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연설도 하고 서로 말싸움도 하고 또 증인에 대해서 막 압박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과장되게 보여주긴 하는데 변호사들이 말 잘 못합니다. 변호사들 말 잘할 것 같지만 말 잘 못해요. 말로 변론하는 일이 드물거든요. 주로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숙기 없는 분들이 변호사가 또 많아요.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변론을 아주 잘하는 변호사는 드뭅니다. 없죠.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법원이 아직까지도 위자료,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높게 책정하지 않고 있어요.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통상손해라고 해서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자신이 피해를 본 딱 그 손해액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드라마에 나온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손해라고 해서 이 정자가 멸실된 경우에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까지 아마 손해배상액 참고가 될 텐데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수천만 원 정도에 그치지 몇 억이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어려운 문제예요. 내가 내 의뢰인의 불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. 근데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입니다. 의뢰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 가서 말을 해서는 안 돼요. 그것을 굳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할 필요는 없죠. 만약에 정말 그 의뢰인과 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임을 해야겠죠. 심신상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됩니다. 근데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. 우리 보통 음주운전 할 때는 물론 정신이 있는 경우에도 있지만
아예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럼 음주운전을 한 그 시점에서는 상실이나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해야 되느냐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이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드러났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.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양 당사자 중에 한쪽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죠. 아니면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, 사실 나오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진실을 밝혀주겠다, 아니면 누군가를 돕고 싶다, 이런 마음에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우리 편 증인은 우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잘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, 또 상대방 증인은 실수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? 자기랑 친한 편을 들게 되잖아요. 반대편에 유리한 증언을 해요. 그럼 그거는 그 증언의 신빙성은 굉장히 올라가겠죠. 우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때보다 상대방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때 변호사들은 훨씬 더 긴장을 하고 함정을 파는 경우도 조금 있고,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. 법정 드라마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. 얼마 전에 서초동도 있었고, 법정 드라마가 많아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법의 문턱을 좀 낮게 느끼게 만들고 법적 상식도 늘어나지 않습니까? 사실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. 좀 약간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고급진 법률적 쟁점들을 많이 담고 있었거든요. 옛날 같았으면 폭행, 살인 이런 게 전부 아니었겠습니까? 사기? 근데 요새는 막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까지 막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법정 드라마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구나. 저도 좀 재미있게 볼 것 같고요. 이 영화나 드라마 리뷰해 줬으면 좋겠다,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